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전쟁 종식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8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는 65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합의라고 할 수가 있는 정전협정이 몇 년이 아닌 몇십 년 동안 지속된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 기형적인 상황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사망한 남북 군인 수는 66만여 명,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53만여 명에 이릅니다. 부상자와 참전 유엔군까지 합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단순한 전쟁의 종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종전선언이 꼭 이뤄지길,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6월 4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종전 협정 이런 얘기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사건 사고 얘기 먼저 나눠보실까요? 어제 용산에서 상가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네. 좀 굉장히 황당하던데요. 어떤 일이었었죠? 어제 낮 12시 35분경에요. 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다행히 휴일이어서 1, 2층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대형 참사는 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4층에 살던 이모 씨가 좀 조짐을 느꼈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1층까지 이제 대피를 하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무너지는 바람에 다리가 이제 깔리는 그런 정도로까지. 그래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정말 크게 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인근 주민들이 그런데 이미 한 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청이 좀 수수방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용산구청 측은 이거를 위험시설물로 인지한 사실이 없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 공사장의 발파 작업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발파 작업을 하더라도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다면 영향을 별로 안 받았겠죠. 예. 지금 이제 주변에 한 11동 정도 건물이 있는데 3개 건물의 입주를 일단 용산구청 측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정밀 안전진단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붕괴한 상가의 건축 시기가 1966년입니다. 예. 그러면 비슷한 건물들도 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 사실은 비단 용산에만 있겠습니까? 네네. 지금 서울 시내에도 지금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종전 선언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북미 실무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30일 1, 2차 회담이 있었고 주말 중에도 계속 토요일, 일요일 연속적으로 3차, 4차 회담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김영철 노동당 통일선 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을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제와 관련해서는 대충 타결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지금 논의가 진행이 돼서 이 주제가 과연 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 세부 항목을 논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전선언 또 이 평화협정 체결 그 논의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미 정상회담 뒤에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서 이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네네. 이미 청와대는 준비 중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은 어제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 오늘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중국 측에 설명을 할지 예. 이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예.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군 수뇌부를 온건파로 교체한 내용도 지금 보도를 지금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을 각각 리영길 총참모부 제1부참모총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제1부상으로 네. 교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예. 이미 북한군 서열 1위 총정치국장은 김정각에서 김수길로 교체를 했죠. 네네. 이렇게 되면 군내 이 빅3를 모두 교체한 거다. 총정치국장급 교체했다는 얘기가 이제 지난 5월에 있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군 삼두마차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북한의 변화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논란의 중심에서 다소 좀 비껴나 있는 듯한 느낌인데 드루킹 특검 후보자가 정해졌습니까? 네. 예. 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4사람을 정했습니다. 네네. 이 변호사이지만 모두 검찰 출신이고요. 특수통 또는 공안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변협으로부터 이제 후보 4명을 이제 추천받게 되면 야 3당 교섭단체가 이제 후보자를 다시 2명으로 압축을 해야죠. 예, 예. 대통령에게 이제 추천을 이제 하는 그 이후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특검법은 대통령 추천 의뢰를 받은 5일 이내에 이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1일에 이제 추천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 이후에 대통령이 또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지금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대략 9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속에 지금 경찰이 소환하겠다고 밝힌 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관련 소식은 오늘도 없습니다. 네네. 이런 속에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 임기가 오는 30일로 지금 다가왔거든요. 예. 당초 유력 차기청장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네네. 뭐 아시다시피 이 드루킹 관련 부실 수사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기청장 인선도 지금 오리무중 상태에 지금 돌입했다. 예.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저소득층이 더 어려졌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있는데 청와대가 아니다 뭐 이런 통계를 좀 냈어요. 그리고 또 그 통계의 근거를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이제 통계청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소득 1분위, 2분위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 4% 네네. 감소를 했고 1분위의 경우에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결국 이 최저임금이 실직을 부른 결과 아니냐라고 네네.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론에 그래서 맹점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저하에 영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속도 조절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 통계가 나온 직후에는 좀 아픈 대목이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90%다. 네. 자신 있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청와대가 별도의 통계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네. 핵심 내용은 최하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 경우에 전체 소득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했고 또 뭐 평균적으로 뭐 연봉 인상은 있으니까 인상 이제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다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인 겁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영업자하고 이 실직자 가족은 제외를 시켰다는 거죠. 네네. 결국 뭐 긍정적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여기에 통계를 좀 꿰맞추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는 걸 인정한 셈 아니냐. 그러니까 하위 10% 극빈 가구는 더 가난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세 지원을 포기했다. 이거 참 아이러니네요. 참 이례적인 일이죠. 네네. 전 처음 봅니다. 이런 거.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세상인데 문대홍
그러니까 문재인 대 홍준표 대결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네. 진단을 하면서 여당 후보들이 이 북풍으로 선거를 치르려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묻히는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것이 후보자들의 의견이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네네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원 유세 중단을 이제 전격 선언을 예. 한 거고요. 지금 이와 연관지어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 역시 네네. 홍 대표가 반대를 해서 지지부진했는데 홍 대표가 이 유세 지원을 이제 포기하면서 여기에도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종전과 정전. 이 두 단어 차이는 모음 하나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격변의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또 세계사에서는 대단히 큰 차이죠. 주말 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그리고 귀국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발빠르게 비핵화 교류 확대 등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남북미 셈법에는 종전선언이라는 공통 분모가 뚜렷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다음 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문을 열고 교류의 시대를 열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이 관련 이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박지원입니다. 예,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현재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시죠? 네, 목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선거 운동 지원 유서 때문에 바쁘시군요. 네, 목이 다 샜습니다. 예. 자, 선거 관련 이슈는 뭐 좀 말미에 좀 몇 가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저희들이 좀 주제를 쭉 끌어가고 있는 것이 종전 선언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이 됐고 거기에서 또 이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성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상당 부분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고 네네. 심지어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이 대북 강경파였던 펜스 부통령이나 볼턴 네. 안보보좌관을 배석시키지 않은 점, 예, 예. CBID 용어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큰 문제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라도 풀면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한다. 네네. 자주 만나자. 신뢰가 정착되면 북한이 핵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김정은의 제안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을 80분간이나 면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빅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빅딜이 있지만은 12일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여러 번 만나자. 또 여러 번 만나도 좋지만은 그 뒤에는 반드시 비핵화가 있어야 된다. 네네. 하는 지금까지의 트럼프 발언에서 상당 부분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고 거듭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데 네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아주 커다란 그 친서의 그 봉투가 일단 그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봉투 안에 담겨 있는 친서의 내용이 방금 전에 언급하신 종전 선언과 연관된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글쎄요, 월스트저널 보도 같은데 인용해서 보도되는 거 보면은 예. 그러한 얘기도 나와 있지만
그 친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 내에서 제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네. 그 큰 봉투만 보더라도 역시 북한의 그 제스처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게 지금 북미 회담의 중요 의제로 다뤄질 거란 전망을 그냥 상식선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쪽의 역할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종전선언을 만약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에 가실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네.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전운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모든 영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리면서 우리는 남북 교류협력 평화를 또 비핵화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합니다. 예. 실무선에서의 그 주요 키롤을 담당하고 있는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뭐 이런 사람들 간의 그 종전 선언문의 초안 정도는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 세 분 트리오들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면은 성공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합의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만약 회담이 실패하거나 또는 합의해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분들의 책임도 굉장히 수반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세 분들이 물론 조율을 하고 있고 그 트리오가 나서는 것이 성공의 길이지만은 종전선언 같은 것은 아마 세 분 사이에는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단합니다. 네. 그 아침에 제가 그 외신 들어온 거를 지금 살펴보니까요. 그 레리 커들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재 대북 제재는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은데 실무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예전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뭐 그냥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전략적이고 네네. 지금 현재도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대화기관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발표하면서 해상봉쇄를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걸 실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가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거듭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네네. 라고 했기 때문에 백악관 경제보좌관의 말씀은 그냥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네네.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그 정도의 발언 아닌가 짐작합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말이죠. 그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언급한 내용이십니다만 불필요한 미군 철수론 나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같은 그 입장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네네.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동북아 세력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후 제가 8월 달에 평양을 방문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발언이니까 물어보아라. 네네. 해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물었더니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북한은 유훈 통치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아버지로부터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유언이었고 예. 또 김정일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도 했을 겁니다. 네네. 북한에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불필요한 얘기를 우리 국내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논쟁을 만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게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한반도 그 정치 상황 연결해가지고 지방선거와 연결한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 종전 이슈가 여당의 지방선거를 돕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의 100%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97, 8%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대북 정책, 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적폐청산 네네. 이런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 어디든지 9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목포에도 내려가 보시니까 피부에 와닿는 분위기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네. 목포는 우리 박홍렬 시장이 평화민주당인 민주평화당인데 지금 한 너도 차례 언론사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10% 앞서고 있어서 예.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어제 전북을 가보더라도 약간의 민주평화당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9일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돌풍이 야당 텃밭까지 그냥 거의 돌풍처럼 휩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문재인 태풍이 불어대는데요. 1년 넘게 이렇게 불어대니까 네네. 원래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년 넘는 문재인 태풍에서 다른 당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네네. 특히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무리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그 여론에 의해서 캠페인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미 뚝은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언급하신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 안 하기로 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요? 잘했지만은 그건 이미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뚝은 무너진 거예요. 예, 그렇다면요. 이왕 말씀하신 김에요. 앞으로 그 6.13 그 이후에 정계 개편,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그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미 대전시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단일화했습니다. 네네. 지금 서울에서도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 얘기하는데 저는 단일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이 보수 야당이 살기 위해서 단일화 통합의 길로 간다고 하면은 진보 개혁 세력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통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우리 민주평화당은 통합보다는 서로 민주당과 협치를 해서 대북 문제나 적폐청산은 함께하고 네네. 지금 현재 민생경제가 아주 어렵거든요. 네네. 이러한 문제는 비판적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평화당을 지키면서 호남의 가치와 호남의 발전을 책임져 나가는 그런 정당을 표방할 것이고 잘 얘기된다고 하면은 지방선거 후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12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네. 다 이긴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네네. 민주평화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 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통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연정의 길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6.13) 지방선거 특집 출발 새아침 풀뿌리 민주주의를 듣다. 네, 출발 새 아침에서는요. 6.13 지방선거 특집으로 각 당 선대위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선대위 고문단에 속해 있고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한국당 목표 간략하게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선거는 첫 번째 이번에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당으로서는 이 선거 여건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은 선방하겠다. 최소한 본전은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경제 심판 언급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문재인 돌풍, 문재인 태풍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느끼시는지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미 남북관계는 예전에도 저희들이 겪어봤지만은 회자는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들, 실생활, 민생, 경제 문제가 훨씬 더 큰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그 분위기가요. 저도 화면을 통해 직접 봤습니다만 그 남경필 후보 벽보고 빠져 있거나 순서가 뒤바뀌어 있거나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아마 선거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후보자도 많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후보로서는 자신은 모든 것을 걸고 투표에 임하기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 저로서도 이제 선관위에다가 진상조사해주라, 책임자 처벌해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엄중하게 항의는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리라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 각 당에서 후보 지원 유세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께서는 지방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홍 대표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선거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분위기도 일선에서는 없지 않아 조금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일반적으로 판단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득이 된다는 것이 참 유권자 입장에서는 참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그러한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지금 대표로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표로서 뽑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현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그 대표와는 별도로 또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번에 지금 그 선거에 직접 나가지 않으시겠다라는 유세에 나가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대표의 의지가 충분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과의 괴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당에서 아예 선출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에 나왔었고 그리고 선거라는 게 물론 당대표로 뽑는 것도 대표로 후보로 나선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뽑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원들의 뜻이 그렇게 모아져서 이제 뽑힌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일각에서는 그 당내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부터 불거진 거 아니냐. 선거 앞두고 오히려 결집해야 되는데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은 이제 홍 대표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그동안에 쓴소리도 좀 해왔고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 중입니다. 선거라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많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나름대로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지지율이 저희들이 답보 상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그리고 실제 선거에서의 표심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선거라는 것은 각 개별 인물들의 개별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이 지지율과는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뒤집을 만큼의 샤이 보수의 실체 믿고 계시는지요? 분명히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은 여론조사 수치하고 체감 지지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간격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는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현장 분위기로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숨어있는 보수표들이 분명히 꽤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울경조차도 이번 선거에 목표를 딱 삼고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지금 특히 부울경에서 경남 같은 경우는 이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지사 후보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결국 공천의 오만함입니다. 네네. 역대 어느 선거도 국민들이 어느 한쪽으로 절대 표를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오만함을 보이는 쪽에는 국민들이 반드시 매섭게 심판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그 오만함을 심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지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지의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직접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의원님? 계속해서 지금 전화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서울시장 관련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일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단일화 지금 이기기 위해서 박원순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는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후보로서는 단일화 대상 후보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저희 당이 공천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할 따름입니다. 2등을 하는 것보다 합쳐서 1등하는 것이 낫다. 이런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실런지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 선거는 2등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네. 당연히 1등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는 것이 선거인데. 네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해당 후보로서는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도 결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나 살고 너 죽는다, 너 살고 나 죽는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 여당 주자들은요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포괄해서도요 박원순, 이재명, 박남춘 후보 이런 분들은 수도권 상생발전 공동협약서라는 것도 체결해가지고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당의 후보들은 과연 지금 존재감이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아마 공천이 조금 이제 늦어가지고 그런 각 후보들 간의 연결망 지금 확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서울, 경기, 인천 세 후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의 득표를 위한 단순한 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나름대로의 세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대응하는 방식이 네거티브에 너무 치중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균형 있게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거티브가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지티브만 하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남경필 후보가 앞서고 있는 장점들 부각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방 후보가 자기 가족에게 욕설을 하는 문제, 예. 이런 네거티브도 지금 적절하게 저희들은 혼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북한 이슈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거 판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남북 판문점 회담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은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실패에 관한 것이 오히려 더 표심을 더욱더 자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보의 이슈는 그동안 보수당 쪽에서 유리한 이슈였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지금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러나 지금 예전보다도 처음에는 북풍을 활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컸었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북풍은 훨씬 더 잦아지고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지난 2007년도 선거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를 불과 2달 놔두고 그런 남북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풍을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네네.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 쪽 민주당 쪽이 패배를 했었습니다. 예. 결국 그런 걸로 봐서도 북풍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이후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께서도 연정에 대한 그 의미 부여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구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계 개편에 대한 이 부분 고려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죄송합니다. 네네. 예, 이번에 지금 그 득표 상황이 당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들이 지금 얼마만큼 연정의 형태로까지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사당 분립의 형태로 갈 것인지는 선거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 2년 후에 총선을 앞두고는 다시 또 요동을 치겠지만은 이 선거 직후에 올 하반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것은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을 뽑아야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역시 경제는 한국당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들이 많은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경제는 한국당입니다. 역시 경제는 한국당입니다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선대위 고문단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네, 저는요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듣고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